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양천구에 있는 모든 학교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학교에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대상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목동에만 거의 이제 15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서울의대부터 저기 지방대부터 그다음에 전문대까지 다 보내본, 만 명은 아니더라도 몇천 명은 된 것 같아요. 직접 해서 뭐 거의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을 다 보내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학교로 일단 목동하면 딱 이 학교죠, 그죠? 강서구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전체적으로 특징을 알아볼 테니까요. 학교에 대해서 한번 적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학교 가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대학을 가는 건지 한번 보죠. 일단은 진학을 보면요, 4년대와 전문대와 재수생입니다. 4년대. 재수가 거의 56이고요. 대부분은 4년제를 반 정도는 가는 걸로. 맞죠? 많죠? 재수가 56, 이 양천 강서의 재수율이 50% 넘습니다. 둘 중에 한 명보다 재수한다고 봐야 돼요. 학생 수도 보면은 강서구는 근래에는 많아졌어요. 인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뭐 성적은 1학년 1학기 때 평균 점수입니다. 75.95가. 그 다음에 수학은 56입니다. 영어가 75, 77 사회, 과학은 70이에요. 사실 저 성적은 그리 평균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평균 점수를 말하거든요. 얼마나 난이도가 있다, 이거는 표준 편차를 좀 봐야 되는데, 강성은 난이도가 그냥 전체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과목마다 약간 들쑥날쑥하고 학년마다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그냥 편하게 한다? 그냥 수능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강서구를 준비할 때는, 우리 학원가에서 준비할 때는 수능 수준의 문제를 다 풀려서 보내는 거죠. 따라서 학교 내신을 준비한다는 건 이 구로보다 수능을 벌써 먹고 간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는 논술에 출제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서 설명이 들어가죠. 여기서 논술은 대입 논술을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율 동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죠. 왜냐면 어쨌거나 강서구 하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시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죠.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보다는 정시로 많이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수행평가는 그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을 말할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냥 수행평가는 점수를 보지 않아.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신.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150명 야자가 임팩트가 있죠. 거기에서 A석과 B석을 하는데 A석은 50등까지, 그리고 B석은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A석에 있는 애들은 학생들이 다 알아요. 저 아이는 A석이다 B석이다 다 압니다. 야자가 이렇게 16시간, 1, 2학년은 14시간이고 3학년은 16시간. 유동성이 있지만, 시간의 유동성은 있지만 의무 시간을 꼭 채워야 돼요. 일주일에 14시간, 일주일에 16시간 채워야지. 안 그러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AB 고2 때 이 3학년 3월, 3학년이 아니고 3월, 1학년 3월 첫 주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야자를 하죠. 그리고 타 학교는 그걸로 이제 영재반을 돌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준비를 2월 초에는 들어가 줘야 돼요. 네. 경시대 횟수가 작은 것은 아닌데 찾아보니까 1, 2학기 골고루 있어요. 근데 역시 강서는 수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경시대회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시대회를 많이 탔던 애들도, 즉 수시 종합도 유리한 애들도 그냥 수능으로 훨씬 잘 나왔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추천하고 비추천할 때는 경쟁심이 큰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다. 수학과 이과 강사. 자, 남학교는요 이과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 뭐 여학생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과가 어쨌거나 아시다시피 대학 보내기는 조금 더 수월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과 강세고, 더군다나 이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 자, 2학년 때 문이과가 나눠집니다. 이과로 많이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과애들 인원이 작죠. 그러면 인원이 작으면 내신 점수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주변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학생은, 이런 애들은 강서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또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많이 조금은 정리가 조금은 안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강서가. 네, 그래서 조금 어머님들이 강서하고 양정을 이제 고민했던 분들은 교문만 보고 돌아섰던 분도 덜어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 명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스템 때문에 150명 야자 때문에 애들이 서로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가 잘 돌아가고 있고 전국의 일반고 1등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을 계속 밀고 가는 분위기고요. 자, 그 다음 뭘 볼 거냐면 교내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어쨌거나 강서한테는 이 프로그램 많이가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많이. 자, 수상은 참가 인원의 20%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교내 학력 경시대회 전과목을 각각 다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과목 다 하고요. 또 2학년 때는 그거를 과학도 물화생지를 또 따라 나서 봐요. 그리고 제2 외국어는 2, 3학년만 시행한다. 1학년은 안 보더라. 다음 발명품 경시대회, 생활에서 유용한 발명품. 조금 더 이과 티가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학 탐구대회, 이렇게 대놓고 과학 탐구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학 독후감 발표대회에서 학년별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글쓰기 대회. 자, 참고로 영어 글쓰기 대회는 그날 주제를 줘요. 바로 미리 써오는 건 없고요. 그날 주제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 주고 들어간다는 거. 문해 한마당, 이거는 사전에 원고를 먼저 심사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이건 미리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전에 고시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 자, 이 영어 말하기 대회도 역시 그렇게 애들이 워낙 또 밖에 있다 온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 말하기 대회는 쓸어가기 좀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거는 조금 좀 성적이 좋은 애들이라면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양서. 자, 이것도 괜찮아요. 독서 편장이 있는데 표창이 있는데 60권을 선정을 해요, 강서가. 그래서 1, 2학년은 5권 이상 읽고 1000자 이상의 독후감을, 3학년은 3권, 3학년은 약간은 권수를 낮췄죠. 읽고 1000자 이상의 독후감을 내면은 상을 줘요. 웬만하면 줍니다. 주려고 강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서 기록 표창, 이것도 줘요, 상을. 1, 2학년은 15권. 읽고 400자 이상의 독후감. 400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저 정도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우리말 바로 쓰기도 있고요. 한자 경수도 있고요. 시사상식 경수도 있고요. 독후감 상문대, 독후감 상문대에 A4에 2, 3의 분량. 그 다음에 논술 경시대. 이것도 되게 준비한다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이런 대회가 있었을 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원이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가면은 그게 엄청 도움이 돼요. 그냥 훑어도 그걸로 시험 보면은 최소한 그 학생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상은 나오거든요. 이건 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까지는 저희가요, 견우 주요 프로그램을 봤고요.
어쨌거나 강서는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 하려고 하지만 워낙 수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강서에서 대학 준비란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란 제 과목이 과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 게 사실은 과학이다 보니까 이과에 조금 편중된 설명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학년 때 내신이 엄청 중요해 있는 이 시기 아닙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따라서 이 과학 단위수가 만만치 않잖아요. 1학년 때 더군다나 과학 시험도 있고요. 그래서 문과여도 내신을 좀 잘 보고 싶다는 아이들, 그리고 좀 과학이란 건 좀 그런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수학이나 과학이 좀 더 그렇잖아요. 어떤 거 있냐면은 얘가 좀 과학을 해. 내가 뭘 물어보려는데 과학은 얘한테 가서 물어봐. 수학은 얘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요. 사실은 상당한 아이들을 고치를 시킬 수 있는,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쪽 지역에서 과학을 안 해놓고 그냥 학기를 시작한다? 쉽진 않을 거예요. 엄청 빨리 지나가고 또 학교 선생님도 대부분은 학원에서 좀 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수업하다가 그 지루한 표정을 알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할 거예요. 따라서 학생들이 선행이 조금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따라가는 게 벅차는 건 현실은 맞습니다. 자, 일단 수능이 최적화되어 있어 강서는. 그래서 AB고일 때 통합과학을 하면서 물화생지 원 중에서요, 물화생지 원 중에서 한 개를 어느 정도 이상은 만들어 놓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경시나 또 내신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들어갔을 때 그걸로 이제 윤활유가 되는 건 학교 생활에. 그리고 2월에는 3월 모의고사 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월 초 되면 학원에서 모의고사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디서 혼자 하긴 힘들어요. 근데 많이들 까먹으세요. 학원가들이. 아마 이걸 또 보시면 맞다, 이거는 준비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겠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까먹으시고 문자를 제가 따로 어머니들 문자 드려서 그 문자를 학원에 얘기해서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다른 학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간이 이런 거죠. 3월에 학교에서는 내신을 되게 느슨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3월 초에서 3월 말까지는 과학 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 그걸 다시 한번 돌려주면 되게 좋아요. 그 정도 여유가 나와요. 그건 언제 하냐면 그거는 통합과학 할 때 앞에 시간 조금 활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다? 내신을 그 시간 나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아이는 방학 때 어떻게 한다고요? 통합과학 하면서 어떤 특정한 과목 원, 물리원이나 화원이나 생원 중에서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원은 잘 안 하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아이가 이걸로 내가 어떤 학과나 직업이나 그쪽으로 갈 거면 사실 이과에서는 직업은 과학이 훨씬 많은 거죠. 뭐 특별히 수학이나 이런 거는 수학과 아니면은. 따라서 특정한 과목, 예를 들어서 나는 AI를 더 공부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물리과 점수가 좋아야 돼요. 타 과목보다. 나는 화학자가 되겠다. 그럼 화학 과목이 좋아야 되고요. 또 나는 의학이다. 그러면 의학 쪽이라면 어쨌거나 생물이 조금 더 좋은 게 아이의 스펙을, 그다음에 스토리를 만들기는 상당히 좋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기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그렇게 원 과목을 조금 더 활용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중간이 한 4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중간 끝나고 기말 사이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때 막 노는 경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 역시 원했던 그 다음 부분 좀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5월 기말이 약 6월에서 7월 사이, 6월 말에서 있어요. 이거는 올해 기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그 기말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기말이 끝나면요, 이 학교는 강서가 좀 타 학교보다 평균적으로 빨리 끝나요. 기말이. 그럼 방학 동안 갭이 엄청 많아요. 따라서 이 시기 때도 좀 빠른 애들은 거의 1학기 분량은 끝냈었어요.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분량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은 뒤쪽 부분, 이제 앞쪽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 때는 그 뒤쪽 부분을 돌려서 즉 1, 2, 3, 4단원이라면 방학에는 3, 4단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주면 좋죠. 물론 이때 여유가 되려면 다른 타 원과목 하나 더 해주면 좋은데 경험상으로는 이제 수학이나 타 과목의 특강 때문에 힘들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AB 고일 때 이 방학 때 얼마나 몸을 돌아갔다는 게 이때까지의 긴장도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뒷부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역시 보고 또 중간과 기말 사이에 2학기 중간고사는 원래 빨리 보기 때문에 3월달처럼 그렇게 원을 할 시간이 사실 안 나왔어요. 대신 이때는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엄청 텀이 있어요. 이때는 교내 경시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대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원을 뒤쪽으로 할 시간도 여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그렇게 기말 사이 하고요. 기말이 보통은 이때 올해는 12월 17일날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17일날 끝나면 약 14일, 13일 정도는 1월 1일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2주예요. 이때도 했던 원을 마스터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했던 게 있잖아요. 어쨌거나 과학은 이과라면 평균적으로 3개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1개나 2개를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했던 원들은 수능에 반드시 원 과목, 본인이 수능 볼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수능은 2과목 보니까요. 그러면 3과목 중에서 이제 2과목을 방학 동안 돌려야 되는데 이 2과목을 둘 다 돌리냐? 그러면 되게 행운아예요. 왜 그러냐면요. 둘 다 돌리면 학생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돌리냐면 그 중에 한 과목만 돌리죠. 왜? 우리가 기존에 있던 한 과목하고 이제 선택한 한 과목이 같이 해서 수능을 볼 거거든요. 그럼 한 과목을 버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과목은 시간이 안 나오지만은 인강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고 나서 방학 때라도 돌려서 학기 중에 시간 안 나왔을 때 그거를 혼자 하다가 시험 기간 때 저한테 물어봐서 돌리면 가장 이상적인 하죠. 이게 근데 커리가 쉽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기말 끝나고 겨울방학 시작 뭐 이렇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1학년 겨울방학 전에는 대충 수시인지 정시인지 마음을 잡아둬야 돼요. 2학년 갈 사이에 이 정도는 잡아둬야 됩니다. 이건 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국영수가 웬만큼 수준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때는 서울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과학2, 물2, 화투, 생투, G2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좀 생각을 해볼까? 이것도 행복한 고민을 해보면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국영수가 모의고사가 11월 달에 보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잘 보면 제가 설득을 해요. 너는 2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자, 2학년은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고 논술 준비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는요. 논술에 나왔던 거 대입 논술 별표 5개예요. 별표 4개는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워낙 모의고사에서 간질간질 또 6월, 9월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나오겠다. 3개는 뭐다? 별표 3개는 수업 중에 별표 3개는 수능이 좋아하는 별표 2개는 내신에만 나오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 별표를 표시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능과 논술을 2학년 겨울방학이면 이제는 3학년 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수능과 논술을 강서애들은 웬만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때 좀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논술을 논술답게 한 애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논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리겠는데요. 반에서 한두 명 많아봤자 제가 볼 때는 제 눈에 논술을 준비한 애들 한 명도 안 되는 반도 꽤 많아요. 이건 나중에 논술을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쇼가 끝났네요. 처음으로 강서를 올려봤고요. 첫 학교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서의 학교의 프로그램을 밑에다가 링크를 그다음에 다운을 받게 해놨어요. 거기서 파란색을 제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파란색을 색을 넣어놨거든요. HWP 파일입니다. HWP.
그래서 이걸요, 파란색 부분은 조금 더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게 스펙 관리에는 유용하니까요. 그래서 파란색 부분을 대충 이 정도가 이 시험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우리가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